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좀 사고 대차장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슬슬 조정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외국인이 인버스를 산다는 게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합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습니다. 바버샵에 가서 네. 파마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황하시더라고. 사진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표정이 썩 석연찮길래 내 좀 방향을 틀었어. 웨이브만 줍시다. 그래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들 웃더라고. 아 그래요? 바버샵에서 해서 그런지 테토스러운 파마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바버샵에서 여러분 파마 해보는 경험 나쁘지 않다. 오늘 장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오전에 좀 높게 떠서 시작하다가 조정을 받는 중. 뭐 로봇주는 뭐 저번 주부터 계속 좋은 것 같고, 자동차 쪽이 오전에 막 이제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반도체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탄력성이 좋아서 계속 아래에서 받아주는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란 게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는데 42조인 거야. 보통 이제 한 15조 넘었다 이러면은 장 좋아지겠네, 장 좋네 막 이러는데 40조 내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장이 확실히 뜨거워진 상태는 맞다. 그런 와중에 제가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좀 사고 대차장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요거 오늘 기점으로 슬슬 조정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외국인이 인버스를 산다는 게 곧바로 이제 하락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인버스 샀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하락을 외국인들이 확신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롱 포지션이 이미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은 개인들처럼 인버스 사면 하락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거든.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포지션은 단일 거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버스 매수라는 단어만 보고 이제 겁먹으면은 그건 뉴스에 우리가 당하는 거지. 전제는 이제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숫자로 관리한다. 그래서 인버스는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변동성 관리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는 조정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정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정 형태는 이제 펀더멘털이 꺾이는 경우, 두 번째 조정 형태는 이제 기대가 과열돼서 심리에 의해서 조금 조정 겪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일어날 조정 형태는 기대가 과열돼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싣고 가자,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왜냐면 최근의 장세는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숫자보다는 이제 내러티브가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이제 장의 형태다 보니까, 이때 조정의 트리거는 보통 이제 실적보다는 스토리의 과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로봇이다, 피지컬 AI다 하면은 실적이 없는데도 주가는 이제 선행해서 뛰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지. 이거 당장 실적에 숫자로 안 찍히네. 그 순간에 조정이 오고, 이게 보통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조정. 과열된 심리가 실적 시즌을 맞이했을 때 오는 조정의 형태. 그리고 외국인의 인버스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더 자주 나오긴 하지. 왜냐면 이제 과열 장세에서는 방향성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조금 해지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조금 담는 경우, 그런 형태의 포지션 구축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에도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추세적 하락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스탠스로 좀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현금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안 오면 다시 비싸게 추매하고, 이제 조정이 오면은 공포에 팔고, 그러면 이게 상승장을 일부 느렸어도 요 시기에 잘못 판단해서 요 사이클 몇 번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계좌 녹아.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계속 리밸런싱 해줘야 되는, 혹은 아예 그냥 아무 따로 자기가 들고 있던 포지션 잘 지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변동성에 취약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실적, 뭐 현금 흐름,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 격의 비중을 유지한다던가. 주도주는 이제 내릴 때 덜 내리고 오를 때 더 오르잖아.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은 이 말이 뭔지 훨씬 더 체감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 간격을 좀 잘 조절하는 게, 벌어왔던 수익률 잘 지키는 거. 근데 외국인들 인버스 산다고 이제 하락장 왔구나 하고 따라 사고 9배 인버스 사고 막 이러면 이제 정신 나가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파국이 시작이다. 근데 누구나 한 번씩 해보잖아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거라 그러면 빨리 겪으시는 것도, 자산이 제일 적을 때 겪으셔야 유리하다. 그렇죠. 제일 어릴 때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어리고 가진 자산이 어차피 뭐 별로 없다, 그럼 빨리 겪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면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쳐도 그 외국인 인버스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 인버스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3개가 같이 나와야 돼. 그 인버스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현물 매도, 선물 매도. 그럼 이건 완전히 하방 포지션 구축이거든.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금리, 그리고 리스크 오프, 약간 이런 환경도 있잖아. 네. 매크로적인 요인. 이런 것들 좀 같이 붙는다던가. 혹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도주의 가격이 깨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두 축에서의 가격 추세선, 그러니까 뭐 장기 평선이라고 하면 120일, 200선 될 텐데, 추세를 이탈하는 형태
상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기준 삼아서 거래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인 주도주 엔비디아 테슬라의 추세선 이탈. 그걸 우리는 장이 얼만큼 오락가락하고 뜨거워지든 항상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된다. 거기 이탈하면 나도 빠꾸 없다. 내가 가진 주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그때 알려줄 거야. 내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랑 상관없는데 더 빠질 수 있다. 그걸 안 겪어보셨다? 겪어보시면 된다. 나는 오를 때 같이 안 올랐는데 뭐 나 떨어질 것도 없는데 겪어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보다가 또 혹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금융당국에서 서학개미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대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3배짜리 막 그런 거 반대하고 있는데 국내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뭐 근데 열면은 이제 빼박이지. 돈은 많이 돌아오긴 할 거야. 확실한 거는 이거 잘 봤다. 이건 정부가 한국 사람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다. 레버리지 ETF 이제 열어주면은 한국 사람들 환율 잡는 데는 요거만 한 게 없긴 하다. 근데 이제 투자자 보호보다는 이제 수요를 관리하자 요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투자자에게 좋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수요를 이제 국내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이 훨씬 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환율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사기 힘들어지는 거 똑같고 근데 이거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이걸 닫아만둬도 어차피 계속 뛰쳐나가고 풀어주면 또 누군가한테 벌고 또 누군가 많이 잃고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이제 미국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만 해도 이제 미국 주식하고 막 코인도 해보니까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하고 거래가 편리하고 레버리지의 접근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자본율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이제 국내에서 못 채워지니까 뛰쳐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환율에 영향이 없다라고 절대 볼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이제 국내로 돌려서 감독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흡수하자. 이게 이제 논리인 거지. 그러면 요거 약간 시드가 작은 개인 투자자 등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건가요? 이게 양면성이 굉장히 있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누군가한테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부메랑처럼 자해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핵심 단점은 알잖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항상 순자산 가치가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횡보장이나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이게 녹는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아니 나 이거 2배 올랐는데 내 거 왜 못 따라가?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지수가 10% 오르면은 내 종목은 뭐 2배 ETF 샀다고 쳐. 그럼 뭐 120대. 그럼 거기서 이제 똑같이 10% 빠져. 그럼 내 거 20% 빠져. 그러면은 120대고 거기서 20% 빠지니까 96.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거는 마이너스 4%인 거야. 맞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장투하거나 그러잖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코스닥 인버스 샀는데 지수가 원래 내가 샀을 대로 돌아왔는데 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계속 높거든. 그게 이게 추세 초입에는 괜찮아. 추세 초입에 단기로 들고 가면은 기준가가 오늘 기준으로 계속 설정값이 바뀐다 했잖아. 그럼 복리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는 구조거든. 높기도 높지만 최대한 하락 없이 우상향 하면은 되게 아름다운 복리 구조를 띄워. 그래서 실제 오르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르긴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손실 회복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횡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ETF가 높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코인 선물 레버리지랑 ETF 비교하면은 실제로 자본율성은 펀딩 레이트가 있는 선물이 자본율성은 더 좋아. 실제 똑같은 기준값을 매일 똑같이 순자산 가치로 기준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산 기준점을 변경하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레버리지라도 실제로는 자본율성이 펀딩 레이트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특히 3배로 하면은 자산 더 빨리 녹는다. 위아래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장기 투자 상품이 절대 아니고 단기 전술인데 단기 전술도 사실 뭐 지수 형태 뭐 2-3배 ETF 이런 건 좀 빡세고 차라리 단기 종목 3배 ETF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주식 선물 하던가 솔직히 그게 더 낫다. 그 자본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이게 3배 열어주는 건 사실 그냥 돈 놓이겠다는 거거든. ETF 형태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 했을 때는 개인들의 포모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고 수급을 약간 꼬이게 만들어. 양날의 검이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돈을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 끝은 수많은 개인들의 손실이 될 것이다. 특히 상승장에서 이제 뒤늦게 열리고 들어간다? 작살난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진짜 시원하게 다 개방해야 되고 코인부터 주식까지 그냥 싹 다 돌아오게끔. 안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애매하면은 둘 다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서학개미를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국내 개인들의 포모를 자극하고 과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은 항상 있다. 근데 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번주에 현대차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현대차 필두로 피지컬 AI가 지금 또 난리잖아요. 로봇이네 뭐네.
국내에는 로봇주들이 거의 뭐 상한가를 미친 듯이 네. 치고 있던데. 저번에 그 라이다 얘기하실 때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을 더 보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피지컬 AI도 그럼 내랑 마찬가지로 라이다가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결국 인지 능력의 센서 측면에서 라이다는 로봇 시장이 개화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반도체 비용보다 라이다 가격이 훨씬 쌀 거거든. 그 측면에서 라이다의 수요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헛사이가 뭐 중국계지만 중국계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제 라이다 자체는 충분히 좋은 섹터인 것 같다. 그래서 헛사이가 내가 20불쯤에 샀는데 30불 갔다가 다시 18불, 16불 갔다가 지금 28불로 다시 왔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변수가 너무 크기도 하고 중국계 기업이어서 모멘텀 받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떨어졌을 때 추매를 안 했거든. 결국 GPT 같은 뭐 이런 LLM들은 그냥 언어 세계에서 똑똑한 거고,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물리적 세계, 우리가 이제 만지고 느끼고 뭐 이런 세계에서 좀 안전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응이고 인지 그 자체야. 그러니까 뇌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은 부딪히고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의 핵심은 이제 뇌, 뭐 알고리즘 모델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눈, 이거는 뭐 센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구동계겠지. 감속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축으로 좀 균형인데,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라이다의 역할은 이제 거리를 즉각적으로 재는 센터잖아. 뭐 카메라는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찍는 거지. 그러니까 색과 형태로는 우리가 잘 봐. 근데 이게 거리감은 좀 약하잖아. 레이더는 대충 멀리 있는 물체를 이제 잡아준다. 그렇죠. 근데 정밀도가 좀 떨어져. 근데 라이다는 조금 줄자의 형태인 거지. 공간을 우리가 점 단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리와 형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저게 무엇인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얼마나 나랑 가까운지,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런 거리감을 측정할 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고는 대부분 거리 계산이 조금 틀 때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거리감이 좀 없는 사람들 사고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라이다가 들어가면은 초기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근데 안정성과 신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개발 리스크는 조금 더 줄어들고. 근데 이게 로봇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공장, 막 물류센터, 뭐 병원,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 옵션이 아니라 이제 필수. 피지컬 AI가 커질수록 라이다는 필수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좀 그런 게 관건인데, 충분히 뭐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로봇 시장이 충분히 필요해질 시점이 있다고 본다. 정확한 수혜주, 이게 파악하기 좀 어렵죠. 센서, 부품, 뭐 전력 배터리,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센서 측에서 이제 공간 인지를 책임지는 라이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보고, 이제 허사이를 붙들고 가는 쪽에 구성을 한 거고, 그냥 이쪽이 그나마 수혜를 이 사이클에서 일부 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포몰에 마저 늦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아왔고, 그 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돈.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 어망덤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한 10몇 %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일 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의 맛,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훈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